안녕하세요. 우성민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함께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요. 성경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 성경과 진리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우주의 끝을 사진을 찍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밝혀낸 것 같은 이러한 과학의 시대에 과연 그 옛날 성경 고루하고 재미없고 예,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공부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 살펴보려면,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오류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과연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함께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인간의 특징을 갖다가 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동물들과 굉장히 인간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살펴보고 인간이 정말로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우월한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이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에게 너는 배우자로 아주 늑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늑대 같은 놈을 만나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좋은 이야기였을까요? 이게 되게 나한테 좋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늑대에 대한 개념은 아주 음흉하고 나쁘고 못됐고 사기치고 뭐 이러는 사람을 갖다가 빗댈 때에 늑대에다가 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늑대에다가 비한다 그러면 좋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알고 보면 늑대는 평생 한 배우자에게만 충성하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많은 동물들은요, 짝짓기 시간이 되면, 짝짓기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새로운 짝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예, 배우자를 두고 절대로 바람을 피는 일이 없는 게 바로 늑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TV에 보면 뭐 이혼을 준비했다, 뭐 이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다음에 드라마에도 보면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불륜, 이혼,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예, 그런 이야기들이 흔한 것을 보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사람이 우리 인간이 늑대보다 우월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 전에, 예, 그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예,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암컷이 알을 낳고 나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떠나 있으면 이 아빠들이 발등에 놓고,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발등에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어가면서, 예,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부성애가 강하냐 하면 이 추위와 배고픔을 갖다가 다 이기면서 발등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떨어뜨려서 알이 얼어 죽게 되면 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버지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알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 돌을 품고 있는, 예, 그것을 실상을 믿지 못해서 돌을 품고 있는 뭐 아버지 펭귄도 있다. 이런 이야기 보면서, 요즘에 우리 뉴스나 주변에 있는데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대하기도 하고, 예,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예, 황제 펭귄에 비해서 인간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면서, 예, 이 뭐죠, 등급 같은 것을 매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등급에 있느냐, 내가 상류층이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 들개들은 굉장히 독특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개라고 하는 그 동물군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함께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군집 생활을 하는데,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자들도 같이 모여다니고요. 그 다음에 하이에나들도 같이 모여다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은요, 만약에 그 자기네 집단 내에서 누군가가 다쳐서 사냥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대체로 버린다고 그래요. 대체로 버리고, 그 다음에 아주 절대적인 우두머리의 명령이 아주 절대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 들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이 무리가 같이 결정하고 같이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부상을 당한 동료가 있다고 하면 이 무리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무리가 끝까지 책임을 진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다가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중간에 뭐 능력이 없거나 이러면 도태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야, 이 개만도 못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요. 어떤 고민을 해보느냐 하면, 인간은 정말 늑대나 펭귄이나 들개보다 우월한가? 예, 인간이 정말로 늑대나 펭귄이나 들개보다 우월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늑대들보다 훨씬 더 무리들을 갖다가 잘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잘 돌볼 수 있습니까? 황제 펭귄보다 훨씬 더 강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늑대처럼 절대로 평생을 갖다가 한 배우자한테만 충성한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얘기하고도 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인간이 과연 늑대, 황제 펭귄, 들개보다 우월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랑 제일 비슷하다. 이제 보통 그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침팬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침팬지는 굉장히 지능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지능이 좋은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여주는 이 침팬지는요, 좀 시간이 되기는 했는데 옛날에 평양동물원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19살 암컷 침팬지인데, 예, 아젤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침팬지랍니다. 이 침팬지가 우리말로는 진달래인데요. 얘가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담배를 피기 때문이에요. 담배.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담배를 피는 유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오랑우탄도 있고 동물원들에 보면. 근데 그 동물들 중에 담배를 피는 애들이 보면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침팬지들이나 동물원에 있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처음에는 이 뭐라 하죠? 관객들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담배를 피는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우연찮게 담배를 갖게 되고, 그럼 담배를 피는 걸 봤으니까 흉내를 내게 되고, 예, 흉내를 내는데 얼마만큼까지도 흉내를 내느냐 하면 라이터를 주면 라이터를 사용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라이터가 없으면 다른 꽁초에서 예, 불과 불을 옮겨 붙이는, 예,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줄담배를 피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담배 흡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면 얘네들도 금단현상이 나서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뭐 이런다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인간들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침팬지와 인간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 이 아이들은, 얘네들은 뭐 우리하고 굉장히 좀 종류가 다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옛날에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우리를 갖다가 뭐 학명으로 따지면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뭐 이렇게 발굴되는 걸 보면 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지금 현대인을 이루고 있는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보다 뇌의 분량도 많고 그 다음에 훨씬 골격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우월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우월했는데,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은 지금 멸종해서 없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주인인 노릇은 누가 하고 있느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으로 불리우고 있는 인간이 침팬지보다 우월하고 네안데르탈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우월함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예, 우리가 결국에는
생존했고 승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진짜로 그러냐? 뭔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그냥 단순하게 먹이 그물 속에 빠진다고 하면 그 안에 이렇게 탁 놓인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밑에 보면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여기다 놨는데 여기가 이제 세상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만나야 되는 여러 동물들, 식물들이 있겠죠. 요 사이에 만약에 인간이 아주 자연의 모습의 인간이 요 안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디쯤에 우리가 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쯤에 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동차도 사용하고 뭐 총도 사용하고 뭐 이러니까 뭐 사자도 이길 수 있다,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 이러지만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왜 인류는 지구의 가장 강력한 종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오랜 세월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뭐 도구를 사용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침팬지나 이런 아이들 너구리도 뭐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도구를 좀 사용을 하고요. 언어가 있다. 예, 의사소통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실제로 침팬지 구락을 보면 뭐 뱀이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이 나타났까지는 구분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뭐 가족에 더 충성하느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과연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제일 지구상에서 최상위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이거라는 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예,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써놔요. 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류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뭐 한 7만 년 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인류가 되는 데는 몇 가지 혁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혁명이 뭐냐 하면 인지혁명이었을 것이다. 인지혁명 이전에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별로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의미 없는 존재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지혁명이 있은 이후에 인간이 더 탁월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지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뒷담화 얘기를 해요. 뒷담화.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학자가 뒷담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뒷집에 있는 김서방네가 지난 저녁에 검은 송아지를 낳았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검은 송아지를 낳았대.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보면 그 뒷집에 있는 김씨네가 아니라 이씨네 집에 송아지를 낳은 게 아니라 염소 새끼를 낳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짜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뭘 하느냐? 그걸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갖다가 실체로 인정을 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발 하랄이가 하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법인이라고 하는 거. 법인이 뭡니까? 회사 같은 것을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단 법인, 회사 법인, 사단 법인 이런 것 있어요. 그럼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합니까? 이 유발 하랄이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푸조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를 갖다가 예로 드는데 푸조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그거에 실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체. 예, 건물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있지만 그 실체 자체는 없다는 거죠. 실체 자체는 없지만 그 푸조라고 하는 이 회사의 법인을 갖다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조인을 해서 직장으로 다니고 그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하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거기에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게 이제 인간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 이게 인지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네안데르탈, 그리고 자연 속에서는 150개의 개체 말고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조직들을 만들어냈죠. 실체하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민족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한 가지 단군의 후손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북이 갈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민족인데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통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자, 그럼 인간이 믿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갖다가 모아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라는 거예요. 추상명사가 될 수 있겠죠. 법인 그런 것도 없지만 사실 더 구체적인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은 뭐냐?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 물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랑, 정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랑, 정의, 올바름, 공의, 측은지심, 인과응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럼 아주 추상적인 것. 우리 인간만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요. 비록 바람은 피지만 늑대만 못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공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어서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만들면서 여러 조직들을 만들고 그 안에 법조항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뭐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믿고 신뢰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추상명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오류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오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공룡을 한 번씩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룡.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공룡이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종들도 굉장히 많고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었던 공룡 사전에 보면 얘가 늘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 뭐 계속 영화에도 나오지만 주라기 공원, 주라기 팍 막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상상력을 갖다가 자극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뼈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복원을 해낸 그림들이 이렇단 말이죠. 뼈를 가지고서 이제 상상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처음에는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티라노를 봤겠지만 점점 그 모양들이 바뀌어 갑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가상의 이것을 갖다 상상을 해놓고 봅니다. 처음에는 앞발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머리를 치켜 세우고 꼬리를 땅에다 질질 끌면서 걸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꼬리를 끌면서 걸어가는 화석들은 발견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앞을 들고 천천히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뒤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땅에다 질질 끌지 않고 바짝 세우고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짝 세우고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피부가 아주 맨질맨질해가지고 악어나 뭐 이런 거에 되게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또 발전하면서 뭘 알게 됐느냐 하면 악어에게서 털의 흔적을 이 공룡에게서 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터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상상도가 막 되게 새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막 가는 모습을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최근에는 뭐 이제 이런 모습까지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을 본다 그러거든요. 예, 이게 제 얘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제 좀 지루할 때가 됐으니까 예, 그림을 한 번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자, 빨리 그냥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티란누스라고 하는 이 공룡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발견이 되고 나서 이걸 상상을 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의 변화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예, 1900년대 초반에는 이랬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질라 같기도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상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40년대에는 모습이 좀 바뀌었죠. 예, 발굴이 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상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940년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다시 1990년대로 가면 이제 꼬리를 세우기 시작하죠. T자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은 머리를 갖다가 놓고 뒤에 꼬리를 쭉 펴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고 뛰어댕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날렵해졌죠.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로 넘어오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신기하죠. 그러다가 점점 2016년도에 넘어오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새처럼 털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는 발의 모습은 거의 새입니다. 새. 그렇죠. 피부의 모습도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바뀌어갔었던 것이 최근의 모습으로 가면 이제 2020년대에 넘어온 상상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또 바뀌었죠. 예. 예, 아주 무섭게 생겼죠? 예,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어 온 상상도입니다. 예, 계속해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예, 한번 바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가리를 팍 들고 서 있었던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설이라는 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이나 학설이 곧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뉴턴의 물리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예,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예, 이론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바뀌는 겁니다. 학설도 그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 나오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것은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졸업하고 내가 전공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고민들의 결과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
그 잘이라고 하는 것, 왜 한다는 것, 그게 바르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삶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걸까? 그러면 그 진리라는 것은 뭘까? 그러면 시대에 따라 바뀌는 진리라고 할 수 없겠죠. 학설일 수 있고 이론일 수 있지만 또 상황이 바뀐다 해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고대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룰이라는 것이 생기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떠한 나라에서도 어떠한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갖다가 죽인다? 형제들을 잡는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편하지 않아야 진리다. 그 다음에 진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인간들은 애초부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에 대한 추상명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노력들이 예술로도 승화되고 철학으로도 발전하고 정치로도 개발되고 그리고 종교로도 흐르게 되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건 그 진리를 찾으면서 미를 추구하게 된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게 된 거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는 것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법이 세상을 갖다가 좋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종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종교. 그 종교가 결국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다른 점, 가장 큰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부성에도, 아니면 동료에도, 아니면은 그 배우자에 대한 의리도,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가장 사람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갖다 고민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갖다가 특징을 이야기하면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오하다는 거예요. 무오,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무오하다고 증명을 합니다. 막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성, 성경이 쓰여진 것이 주전 1500년부터 해가지고 주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BC 한 15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주후 100년까지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자는 한 40여 명이 되는데 이 오랜 세월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통일성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되어졌다. 실제 고고학이 발전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본들과 그 다음에 이 시간 오랜 세월 동안의 사본들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잘 우리한테까지 원본의 내용이 잘 보존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무오하다, 통일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잘 보존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담고 있다. 뭔가 지식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진리를 소개하는 성경을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탐독해야 되고 또 잘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 요즘같이 바쁘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이 옛날 고리타분한 책을 도대체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그 잘 살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성경을 잘 연구하시고 또 교회마다 나가셔서 잘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